안녕하세요. 지금 컨텐츠 업계 말 그대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한쪽에서는 스타들 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모든 판을 뒤엎을 수 있는 AI라는 막강한 기술이 등장했거든요. 이 둘의 충돌,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충격적인 증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. 한 OTT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. 주연 배우 회당 출연료가 2억인 줄 알았는데 5억이라는 말에 진짜 까무러칠 뻔했다. 와, 이게 바로 지금 제작 현장이 얼마나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. 네, 바로 이 숫자 5억 원입니다. 근데 여러분, 이게 드라마 한 편 전체 제작비가 아니에요. 톱배우 한 명이 딱 한 회 출연하고 받아가는 돈입니다. 한 회예요. 이러니 제작비 위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이야기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천정부지로 치솟는 배우들 몸값 문제부터 짚어보고요. 여기에 갑자기 등판한 AI 영상 혁명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. 그리고 과연 이 AI가 기회일지, 위협일지, 또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어떤 규칙을 만들고 있는지 살펴본 후에 콘텐츠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대체 배우들 몸값이 얼마나 올랐길래 제작 환경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오는 걸까요? 이 문제의 배경에는 바로 스트리밍 전쟁이 있습니다.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K 콘텐츠 시장에 뛰어들면서 톱배우를 잡기 위해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죠. 그러다 보니 회당 출연료가 많게는 8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. 8억, 정말 상상도 안 가는 금액이죠. 결국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출연료에 상한선을 두자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. 바로 이 시점에 이 엄청난 제작비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지도 모르는 아주 파격적인 해결책이 무대에 등장합니다. 바로 AI 영상 혁명입니다. 업계가 진짜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. 다들 아시는 틱톡 있죠? 그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새로운 영상 생성 AI를 공개했는데 이게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진짜 같아서 다들 충격에 빠진 겁니다.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요. 한 아일랜드 감독이 이걸로 격투 장면을 만들었어요. 근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톰 크루즈랑 브래드 피트가 나와서 막 싸우는 장면이었어요. 근데 이게 진짠지 가짠지 구분이 안 가는 수준이었던 거죠. 와, 이 영상 하나 때문에 다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. 잠깐만, AI가 이 정도면 배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지? 하고요. 자,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강력한 AI 기술, 과연 창작을 도와줄 엄청난 도구일까요? 아니면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갈 무서운 위협일까요? 이게 정말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요. 왼쪽을 한번 보세요. 와, 돈도 아껴줘, 시간도 아껴줘. 제작자 입장에선 꿈 같은 얘기죠. 근데 오른쪽을 보면, 야, 문제가 심각합니다. 저작권은 어떡할 거고, 배우들은 뭘 먹고 살죠? 심지어 우리가 보는 게 진짠지 가짠지도 모르게 되면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. 지금 이 상황이 뭐랄까 아직 법이나 규칙이 없는 서부 개척 시대 같아요. 그러니까 누가 나섰냐? 바로 거대 플랫폼들 넷플릭스랑 유튜브가 우리가 규칙을 만들겠다 하고 나선 겁니다. 무작정 막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판을 짜보자는 거죠. 아니,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? 다 이유가 있죠. 일단 소송 걸리면 골치 아프잖아요. 저작권 문제, 데이터 문제, 터지기 전에 막아야죠. 그리고 이거 누가 만든 거야? 했을 때 딱 정해줘야 혼란이 없고요.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, 시청자들이 에이, 저거 다 가짜네 하고 등 돌리면 끝장이니까요. 자, 그래서 도대체 어떤 규칙을 만들었을까요? 현재 온라인 영상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두 공룡이죠. 넷플릭스와 유튜브. 이 둘의 생각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일단 넷플릭스부터 보죠. 넷플릭스의 입장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. AI는 창작자를 돕는 도구다. 대체하는 게 아니다. 딱 선을 긋는 거죠. 그러니까 AI는 과정에서만 쓰고 최종 결과물, 즉 작품 자체는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5가지 원칙을 딱 세웠어요. 한번 볼까요? 첫째, 당연히 저작권은 건드리지 마라. 둘째, 우리 넷플릭스 컨텐츠로 AI 학습시키지 마라. 이거 중요하죠. 셋째, 아무 데서나 쓰지 말고 안전한 데서만 써라. 넷째, 아까 말했듯이
이건 과정일 뿐 최종 결과물에 AI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. 그리고 마지막, 이게 핵심인데 배우와 아티스트의 권리는 무조건 지킨다. 결국 자기네 핵심 자산은 철통 방어하겠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유튜브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. 유튜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투명성이에요. 한마디로 AI 썼으면 썼다고 솔직하게 말해라 이겁니다. 특히 좀 민감한 거 있잖아요. 실제 인물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하게 만들거나 실제 사건 영상을 막 바꾸는 거, 이런 건 무조건 표시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어요. 안 그러면 영상 삭제되거나 광고 수익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. 꽤 강력하죠? 이 표를 보시면 둘의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. 넷플릭스는 뭐랄까 성을 쌓고 우리 집을 지키는 느낌이에요. 자기네 콘텐츠, 자기네 배우들을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. 반면에 유튜브는 넓은 광장을 관리하는 느낌입니다.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규칙은 꼭 지키세요. 손님들 속이면 안 됩니다. 하고 외치는 거죠. 목표와 전략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?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과연 컨텐츠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업계 사람들 생각은 거의 하나로 모이는 것 같아요. AI, 그거 좋지, 쓰자, 비용도 줄이고 일도 빨리 하고. 근데 막 쓰지는 말고 우리가 정한 선은 넘지 말자. 딱 이겁니다. 그러니까 AI는 엄청 똑똑한 비서인데 옆에서 계속 지켜봐야 하는 그런 비서인 셈이죠.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. 지금은 도구라고 하죠. 과연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? 이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요. AI가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진짜 창작자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거든요. 이 거대한 변화의 끝에 과연 뭐가 있을까요? 정말 궁금해지네요.